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빚을 1억 지면 빚 1억만 갚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. 근데 우리가 빚 1억을 빌렸다가 몇 달 뒤에 빚 1억을 갑자기 상환하는 게 아니잖아요. 빚 1억을 갚으려면 이자도 내면서 원금도 같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.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도 1억을 모으면 월 뭐 80몇만 원, 80만 원, 뭐 8년 걸린다, 뭐 이런 얘기 하는데, 돈을 모으는 그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죠. 그런데 그 붙는 이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 2% 되나요? 3% 되나요? 되게 적죠. 근데 반대로 이자를 이제 내면서 살아야 된다. 대출 1억을 갚기 위해서 매달 이자도 내면서 원금도 갚고 이러려면요, 실제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빚의 무게는 2배가 아니라 한 3배 이상일 겁니다. 몇 개시는 부담은요 꽤나 클 거라는 겁니다. 예금 이자 2%와 대출 이자 6%, 7%, 8%의 그 차이가 결코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큰 차이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의식 못 합니다. 크게 생각하는 거죠. 큼직하게 생각합니다. 내가 대출 한 5억 빌려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이 한 2, 3년 사이에 다운이 될 수 있는데, 집이 한 7억짜리 집이 갑자기 14억이 되고 15억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대출을 잠깐 요 정도 내는 거는 큰 무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.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는 그 이제 전제가 맞아 떨어지면 나름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. 2, 3년 사이에 집값이 2배가 된다라고 하면 말입니다. 7억짜리가 14억, 15억이 된다라고 하면, 또한 그 집을 팔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, 그 전제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나름의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결정이, 그 판단이 어그러지면 그때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내가 팔고 싶어하는 그 시기에 팔 수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. 그걸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뭔가 괜찮으실 것 같고 나으실 것 같고 다시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,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더라는 겁니다.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갚으려면 1억만 갚는 게 아니라 그에 딸려있는 엄청난 이자도 계속 같이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. 그걸 잊어버리면 삶이 꼬이는 겁니다. 빚내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도 다 빚내고 사는데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특별하다고, 그렇게 사는 거지 뭐,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악마입니다. 악마.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, 누군가가 흔쾌히 나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다가와서 돈부터 먼저 빌려주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?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까? 아니면 두려워해야 됩니까? 두려워하는 게 맞죠. 보통의 경우는요, 사람들한테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. 왜 안 빌려주려고 합니까? 떼일 가능성이 크니까. 오늘 당장 빌려주면 내일 이자 20% 줄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자 욕심 내면서 빌려주려고 합니까? 아니면 데려도 안 빌려주려 합니까? 안 빌려줍니다. 왜? 원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나에게 먼저 와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? 내가 처지가 안 좋아서 돈을 못 갚을 수 있는데 나에게 와서 먼저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, 그들은 앙달한 사람들입니다.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돈 받아낼 자신 있는 사람들이 돈을 흔쾌히 먼저 빌려준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학창 시절에 가출하는 애들 보면, 여자애들 어디 이렇게 술집 같은 데 가면 성금이라 그래서 500만 원, 1000만 원 먼저 빌려줍니다. 근데 그게 독약입니까? 아니면은 보약입니까? 독약이죠. 왜 독약입니까? 그거 받아가지고 쓰는 순간 그게 족쇄가 돼서 고금리 이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만들죠. 그게 현실입니다. 꽤나 무서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. 만만한 호구 잡아가지고 이자 덤탱이 씌워가지고 못 도망가게 몸 팔게 만들고 이상한 짓거리 시키고 별의별 일들을 다 감당하게 만듭니다. 그리고 못 빠져나가게 하죠. 그런 무서운 일들이 뭐로부터 시작됩니까? 빚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.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, 부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. 일본 드라마 사채꾼 우시지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. 그 드라마 보면 좀 적나라하거든요.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릴 만큼 좀
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. 근데 불편하죠.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내용들도 나오죠. 근데 거기에 보면 철저하게 빚져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. 그런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뭘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? 세상 사는 거 쉽지 않고 함부로 빚지면 안 된다라는 걸 그 사채권 우시지마라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장기불황의 나라 일본에서 벌어졌던 실제 이야기들이 각색이 되어서 드라마로 내용으로 나온 거죠. 어쩌면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현실을 좀 순화시켜서 내보인 모습이다라고 봅니다. 참으로 험난하고 참으로 무자비한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지금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빚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심어놓고 사는 게 제일 낫습니다. 돈은 무서운 겁니다. 돈은요,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고 되게 엄청난 역할을 하죠. 돈이 사람의 양심을 저버리게도 만들고요. 돈이 그 사람의 염치도 없애게 만듭니다. 여러 가지의 작용들을 하는 게 돈입니다. 돈이 중요하냐, 사람이 중요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그 말 자체를 그냥 비웃습니다. 왜 비웃습니까? 돈이 없는 인간은 인간으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게 세상이기 때문이죠. 돈을 정말로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,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그 돈은 억만금보다 더 대단한 돈인 거고요. 남들을 뒤통쳐서 사기쳐먹고 남들 목숨을 빼앗아가며 가진 돈은요, 정말로 사악하고 나쁜 그런 이제 용도의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.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정말로 제대로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꽤나 무자비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염치를 저버린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런 무자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.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삶을 추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어느 것도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없고 빚을 내면 이자가 따라온다라는 걸 우리는 내리속에 박아야 됩니다. 이자까지 같이 갚아야 되는 거지 원금만 갚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런 무서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데 자꾸 잊어버립니다. 쉽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. 착각하면 안 되죠.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고민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